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제이슨 인코더와 뭐 디코더와 아니면 마샬 쪽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이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정확하게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궁금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였습니다, 따로.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역할 자체는 동일하게 하긴 하는데 이게 성능적인 면에서 살짝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바이트 슬라이스나 뭐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마샬 자체가 바이트 슬라이스나 문자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적합하다고 하지만 뭐 전반적인 표준 입출력이나 파일 같은 아니면 뭐 이 서버도 테스트 해볼 건데 이 서버 같은 부분을 구현을 할 때는 인코더와 디코더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사실 크기가 작다면 그렇게 많이 체감할 수는 없는데 비교적 큰 데이터를 다룬다면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거의 한 50%더 많은 성능을 낸다고 하는데 이거는 에이콘에서 이제 그 언어를 활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이런 책인가요? 네, 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알겠는데 네, 이런 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샬링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값이든 받을 수 있고 반환 값으로는 바이트 슬라이스 값과 에러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보면 제이슨 마샬을 통해 가지고 트루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이트 슬라이스 값이 도출되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가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트 슬라이스 값이 도출이 됩니다. 이거를 값을 확인하려면 바이트 슬라이스니까 단순하게 스트링 스트링으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하면 네, 트루 값이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이슨 마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기 인자로 들어오는 값을 바이트 슬라이스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언마샬, 네, 언마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바이트 슬라이스 값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좀 더 테스트 해보겠지만 이 언마샬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트 슬라이스 어떤 값을 바이트 슬라이스로 해준 다음에 이 값을 여기에 할당하는 형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인코더, 네, 인코더의 다리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에 다루기 위해서 하나의 네, 구조체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구조체를 하나 불러가지고요. 그리고 이 구조체를 일단 그리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인코더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인코더에서 인코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코딩 같은 타입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IO 라이터라 가지고 네, 이런 타입을 받게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아니고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죠. 일단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new 인코더를 해가지고 OS를 아마 네, 이제 여기다 바로 인코더를 써가지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이 테스트라는 변수도 그렇게 필요 없지만 나중에 좀 출력값을 보기 위해서 아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바로 메서드이기 때문에 바로 인코드를 하고 인자로는 네, 모든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토도 맵에 첫 번째 값을 넣어볼까요? 네 토도 맵에 첫 번째 값을 넣어놓고 네 받아야겠네요. 잠시만요. 토도 맵이 인코드가 될 테니까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누르시면 제이슨 데이터가 같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디코더 똑같고 일단 디코더를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서도 테스트 하겠지만 이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r.body를 받게 되죠. 이건 포스트 요청인데 r.body를 받게 되고 r.body는 이제 OS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니까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코더를 하면 아까 봤듯이 토도 맵에서 바로 네 값이 네, 원래는 이게 포인터 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건 굳이 토도 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포인터 값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고 원래는 변수 같은 거 한 개 선언한 다음에 이거에 포인터 값을 넘겨가지고 이 변수를 네, 수정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네, 포스트 요청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쉽게 말해서 특정 값을 이제 제이슨, 네, 제이슨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이 이제 인코더고 그리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이제 제이슨 값을 이제 그 밸류로 바꾸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코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받는 타입과 메서드는 동일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한번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한 개 정립을 한 개 네,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서버가 라우터를 통해서 라우터를 실행을 시키고 이 라우터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라우터가 실행될 때 네, 데이터를 한 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get all 같은 부분에는 굳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호출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따로 이 포스트 요청을 호출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네, 여기가 이상한 게 있네요. 그리고 네, 어떤 건 로그가 네, 패키지 블로그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고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 레이드가 됐나? 네, 먼저 일단은 디코더를 한번 값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실행시키고요. 네, 실행시키면 r.body라는 값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난해하게 들어온 거를 이 디코더를 통해 가지고 디코더를 한 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디코더를 그 해당 값을 디코더를 해서 이 투두라는 값에 네,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투두를 찍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네, 마샬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샬을 확인해 보면 일단은 최초에 나오는 아까 r.bod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해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IoT의 read-all을 통해 가지고 r.body를 읽게 되면 이게 그 바이트 슬라이스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찍어보면 반환값이 바이트 슬라이스와 에러입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프린트 에러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시 했을 때 네, 보이는 것처럼 바이트 슬라이스로 나오죠. 바이트 슬라이스를 프린트 F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쁘게 나오고요. 그래서 기본 값 자체가 바이트 슬라이스니까 이 바이트 값을 네, 잠시만요. 제가 제대로 바이트 슬라이스인데 굳이 바이트로 형반해 줄 필요가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리돌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와 같거든요. 그래서 반환하는 게 바이트 슬라이스 값, 에러 값, 그리고 언마샬에서
마샬의 기본 구조는 이건 디코딩이고 마샬의 기본 구조는 네, 이와 같습니다. 바이트 바이트. 그래서 굳이 이거를 넣어줘도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러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서버를 안 켰네요. 네, 서버가 실행이 되었고요. 네, 이거 굳이 형 변환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게 맞네요. 알고 있었는데 맨날 그냥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을 해주고 사용을 해가지고 이 readall이라는 패키지에서 이 readall이라는 함수 자체가 반환값이 바이트 슬라이스여가지고 제이슨 마샬에서도 바이트 슬라이스 값을 받고 있으니까 굳이 형 변환을 해줄 필요는 없고,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마샬을 통해 가지고 이 바디 슬라이스 값을 이 토도 테스트 주소 값에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도 테스트 값을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필요 없고요. 토도 테스트 값을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가 켜지게 되었고요. 네, 보시면 일단 먼저 리드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토도 테스트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제이슨 뉴 디코더를 확인했을 때 이거와 같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검색을 해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게 알점 바디가 한번 사용이 되면 비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점 바디를 읽었을 때 알점 바디에 그럴 만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백이 없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있는 데이터 한에서 읽는 것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제 스트링 값이 한번 사용되면 이제 비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네, 이게 디코더나 마샬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냥 제이슨 바디가 한번 사용이 되면 비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순서를 바꿔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제이슨 바디 쪽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 쪽을 서버를 실행시키고요. 출력을 하면 값은 똑같죠. 디코더도 읽어지는데 마샬 부분은 읽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샬과 디코더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고우랭의 좀 특징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헤맸던 부분이 동시에 두 개 안 읽어져 가지고 이 두 개의 차이인가 해서 이 두 개 차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이건 이 둘의 차이는 아니었고, 그래도 뉴 디코더와 마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말을 하자면 두 개의 용도에 대한 차이점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점이라고 뽑아보자면 이 제이슨 뉴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값을 제이슨으로 바꾸는 거고, 이제 마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슬라이스 값을 스트링 슬라이스나 문자 값을 다른 값으로 원하는 값으로 바꾸는 정도,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오늘은 이 정도 공부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